어린이는 어른의 축소판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질병이라도 어린이와 성인 치료는 완전히 달라서 어린이 응급 환자는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브리지에서는 응급실을 꼭 찾아야 하는 어린이 질환을 알아봅니다.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의 남궁인 교수 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응급실에 근무하시니까요. 우리 응급실에 오는 아이들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요즘 좀 어떤가요? 네,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저희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소아청소년으로 분류된 환자가 총 151명 왔는데요. 네. 가장 많이 왔던 거는 단연 59명이었던 외상 환자입니다. 네. 팔다리 삐끗하거나 머리를 부딪히거나 손가락이 베이거나 이런 다친 환자가 가장 많은 건데요. 네. 신체 이물이 들어가서 온 8명도 외상으로 분류하면 거의 응급실 내원 환자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네. 그다음은 구토, 구역질, 복통 등의 소화기계 환자가 42명이었는데요. 성인이든 소아든 우리가 배는 꾸준히 아프죠. 배가 아파요. 네. 네. 그다음은 21명의 발열 환자였고요. 발열 환자는 팬데믹 이전에는 절반을 넘게 차지했지만 지금은 팬데믹이라서 발열로 자유롭게 응급실을 이용할 수 좀 자유롭지 않다는 게 네. 알려져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요, 내가 아프면 이건 응급실을 가야 돼, 안 간다, 뭐 판단이 좀 됩니다. 그런데 아이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어떤 경우에 응급실을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한국 실정에서 소아의 경우 의학적으로 골든타임이 있어서 반드시 시간을 놓치지 않고 방문해야 하는 케이스는 많지는 않습니다. 네.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빨리 응급실로 방문해야 하는 경우는 경기입니다. 경련. 네. 그래서 40도가 넘으면서 조절되지 않는 고열도 아이들에게는 열성 경련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응급실 방문이 필요합니다. 이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는 경우는 정말 위험한 케이스니까 그렇죠. 빨리 막아야겠죠. 그다음은 배가 아픈 경우입니다. 네. 대부분은 가벼운 장염이지만 장중첩증이라든지 맹장염 등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내원을 해야 하고요. 네. 보통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증상이 심한데요. 결국 아이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건 부모입니다. 그렇죠. 네, 아이 상태가 응급실에 갈 만큼 안 좋다고 판단되면은 내원하시면 됩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응급실 가도 될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응급실에 가면 어떤 진료 과정을 밟게 될까요? 이전에는 사실 응급실 안으로 들어와서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진료가 시작이 됐는데 네, 그랬죠. 지금은 과정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팬데믹 이후로는 코로나 관련 증상이나 질환의 경우 그래서 응급실에 진료에 제약이 있다는 것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텐데요. 발열이나 감기 기운 등의 증상인 경우 코로나 음성 결과가 없으면 별도로 마련된 통로로 격리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 격리실은 음압실이라서 이 전염을 막는 방이어서 코로나 음성 확인까지는 이 음압실에서 모든 진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코로나 확진이 오래 지났거나 감염 이력이 없거나 일반 외상 등의 코로나 증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들어와서 일반 진료가 가능하고요. 저희 병원은 복통이나 발열 등은 소아 전문 응급실에서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하고 외상이나 이물 등은 저희 같은 응급학과 의사가 진료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병원도 보호자 대동하지 말고 혼자 와라 이러잖아요. 우리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응급실은 사실은 원칙상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감염 방지 때문에 모든 보호자가 환자 옆에 있을 수가 없는데요. 단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은 보호자가 상주하는 것을 저희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아 청소년은 원칙상 모두 돌봄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니까. 그래서 보호자가 항상 곁에 있을 수가 있고요. 오히려 보호자가 미성년자 옆에 있어야지만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필수적으로 와서 좀 돌봐주셔야 합니다. 네, 아이들이 좀 더 안정되기도 하고 또 부모가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전문 소아과 응급실이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꼭 여기를 이용해야 할지 또 전화로 혹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상담할 수는 없을지 이런 건 좀 어떨까요? 사실 아이들이 반드시 전문 소아과 응급실로 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게다가 종합병원에는 좀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사람 많은 곳이니까 피하는 게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를 하고 있다. 발열이 조절되지 않고 너무 심하다.
부모가 보기에 정말 이 심한 복통이다라고 한 경우 전문 소아과 응급실로 오시면 되고, 경증일 경우에는 동네 소아과 진료로 동네 소아과. 충분하고 네. 거기서 보고 갈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낮이라면은 인터넷으로 소아과 의원을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달빛 어린이 병원 사업을 하고 있어서 네. 밤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니까 누리집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하고 있는 응급실 또한 누리집에서 상황을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정병원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 119에 전화하시면 간단한 의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의료 상담을 전화로 받을 수가 있고, 또 상황에 맞는 수용 병원을 찾아주거나 네. 출동해서 이송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될 경우 119에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119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코로나19 확산세로 응급 소아 환자가 갈 곳이 없다. 또 소아 응급 의료가 위기다. 이런 언론 보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사회적으로 출산율이 줄어들고 소아 인구 자체가 줄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소아청소년과가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네. 작년 레지던트 지원율이 37%로 모든 과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 정도예요. 네. 소아과 의사가 줄은 거죠. 게다가 네. 코로나19 확산세 이후에 소아 응급 환자도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부족하고 환자도 줄어들었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응급 소아 환자를 받는 병원이 줄어들어서 기존 병원이 간신히 소아 응급 의료를 유지하는 추세입니다. 네. 게다가 지방과 서울과의 그 소아 응급 의료 격차가 아주 많이 심해진 맞아요. 실태가 있습니다. 이 체계가 점차 나빠질 경우 정말 치료가 필요한 아이가 골든 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점차 늘어날 텐데요. 현실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누리집이라든지 119를 통하면 진료 가능한 병원을 안내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의료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믿고 이런 그 안내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집에 아이가 있다, 소아가 있다, 이거 자체가 이 부모도 초보 부모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 당황스러울 수 있는 소아 응급 상황에 대한 안내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